그렇다면 윤 교수님께서는 하지정맥류로 진단된 환자에서 어떤 치료 방법을 주로 추천해 주시나요? 그러니까 혈관이 확실하게 튀어나오고 혈액 용류가 확실하게 있다고 하면 네.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네. 스트리핑 통해서 제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레이저라든지 고주파, 열 치료를 통해서 이 혈관을 폐쇄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베나실이라든지 요새 각광받고 있는 비열 치료, 모카 등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이런 테크놀로지 발전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분명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개발된 방법들이어서 어떤 하나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환자한테 제일 이제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고주파 열 치료를 아직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열 치료라는 게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런 열 손상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에 도달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열 치료를 통해서 하지정맥류 치료하는 것을 주로 선호를 하고요. 아주 심한 아까처럼 발에 봉화진경이 동반돼 있다든지 아주 심한 형태의 정맥류 같은 경우는 직접 제거를 하는 방법이 제일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환자 각각의 케이스가 다 다르고 모든 치료법이 다 장단점이 따로 있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서 어떤 치료법이 제일 좋은지에 대해서는 뭐 각각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그런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비율로 봤을 때는 베나실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나실이나 모카 같은 게 국소 마취를 하고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비율로 봤을 때는 베나실이 조금 더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이제 대략적인 다 모든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립니다. 뭐 비용적인 문제나 그리고 뭐 스타킹을 신느냐 안 신느냐 그리고 방금 조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뭐 마취 방법의 어떤 간편함 뭐 이런 걸 따져서 본인이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환자분한테 선택권을 넘기고요. 선택한 대로 저는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장단점이 있어서 이게 베나실 국소 마취로 간편하게 외래 베이스로 해가지고 외래에서 시술 받고 입원 필요 없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복귀도 빠르고 사실 수술 후에 통증도 적고 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스피드 시대에 적합하게 이제 도안에서 나온 장비인 것 같고요. 분명히 장점은 가지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네, 그렇다면 이렇게 환자분들을 수술이나 시술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해주시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뭐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를 먹으면 되고 뭐를 먹으면 안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하지정맥류로 치료받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기적인 외래 관찰이라고 보거든요. 하지정맥류도 이게 한번 치료했다 해서 물론 그 치료된 부분은 영구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나머지 혈관이나 어떤 겉에 있는 다른 가지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희 환자들은 1년에 한 번씩은 평생 제가 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운동은 약간 한 10에서 15도 정도의 어필 워킹, 그러니까 약간 오르막을 걷는 게 가장 좋다고는 하는데요. 그게 이제 종아리 근육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환자가 가장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냥 어떤 운동이든지 꾸준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스타킹도 뭐 물론 계속 낮에 신으면 좋겠지만 오래 한 자세로 오래 있는 상황에서는 가능한 신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집콕 하면서 홈트 쪽도 많이 늘고 아니면 이제 골프 인구도 많이 늘고 해가지고 집에 답답하니까
물어보시는데요. 그게 어쨌든 이제 상처가 회복되고 나면 일상생활 가능하고 우리 이제 걷기 운동 자체가 종아리 근육의 수축작용으로 인해서 정맥류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수영이라든지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괜찮으신데 복압이 증가하는 이제 헬스라든지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좀 격한 운동, 액티비티가 좀 심한 운동들은 저는 한 달 뒤쪽에 미루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우리 신체 회복 상처가 정상 스트레스까지 올라오는데 거의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 이후로는 복압이 상승해도 별다른 이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대로 격한 운동 같은 경우는 한 달 뒤에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치료를 했다고 해도 이 하지정맥류가 노화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인 혈관이 또 이제 정맥류가 생길 수 있고 하지정맥류 알았던 분들이 또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김성철 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꾸준한 이제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 재발률이 새로 생긴 것까지 합해서 10년에 한 15% 정도 우리가 추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다른 또 생기는 건 아닌지 추적 관찰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3명이 하지정맥류의 치료 시기와 또 치료 이후 관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그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연한 공포를 갖고 계신 환자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기술로 치료가 너무 잘 되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질환에 비해서 굉장히 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공포감이나 걱정을 하실 필요 없고,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떠돌고 있어가지고 환자분들이 이제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알고 보면은 되게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지정맥류의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각각의 치료 방법에 따라서 장단점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하지정맥류가 의심되거나 또는 하지정맥류 치료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적절한 상담을 통해서 좋은 치료 방법, 치료 시기, 그리고 추후 관리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